이제 취업하셔서 막막하신 사회초년생분들, 오늘 이 영상을 꼭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 대표입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분들을 위한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우선 취업을 처음 하시게 된 거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취업을 하시고 나면 사회초년생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입니다. 자, 취업하기 전까지는 어땠죠? 보통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받거나 아니면 소액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 생활비 정도를 벌었었죠. 그런데 이제 취업을 하면 처음 생기는 변화가 뭐냐면 내 스스로 돈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취업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사회초년생분들이 취업하자마자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월급이 들어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런 걸 보통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회초년생분들 중에서도 돈을 곧잘 모으시는 분들은 취업을 하자마자 앞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나갈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그러면 보통 월급을 한 230만 원 정도 받는 사회초년생분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제가 지난번에 안내드린 대로 월급 대비했을 때는 최소 50%에서 많으면 70%, 계산하기 쉽게 50% 정도를 저축 가능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230만 원 중에 115만 원 정도를 한 달에 저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제 기준으로, 제가 운용해 드리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5년이면 최소 1억 정도의 자금이 모여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5년 뒤에 1억 원이라고 하는 종잣돈을 만들어 봐야 되겠구나 라고 처음 목표를 세우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바로 통장을 쪼개는 겁니다. 통장은 크게 월급 통장, 소비 통장, 투자 통장, 비상자금 통장,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의 통장이 있는데요. 이 통장에 대한 부분들을 분류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태까지는 그냥 소소하게 용돈 받아서 그걸 다 쓰면 됐지만 이제는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분을 반드시 짓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요즘에 투잡, 쓰리잡, 엔잡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소득 구조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저는 일반 직장인분들, 사실 연봉 1억 이하 직장인분들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회초년생분들, 뭐 큰 대기업, 정말 글로벌 해외 기업 아니면 일반적으로 연봉이 시작할 때 한 3천에서 5천 정도로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 3천에서 5천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수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내가 하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서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만드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마케팅 전문가야. 그러면 마케팅에서 이제 배우고 공부하고 연수를 받고 이제 실제 실무를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이 내가 배운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블로그가 됐던 인스타가 됐던 유튜브가 됐던 간단하게 올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전문성은 점점 높아지겠죠. 그럼 나중에 유튜브가 됐던 블로그가 됐던 고정적인 팬층이 생기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걸 통해서 급여소득, 근로소득 이외에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이 반드시 발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꼭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정리를 해보면 취업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 3가지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내가 벌 수 있는 월급 대비했을 때 얼마 정도를 저축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내 미래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미래 계획을 세울 때 한 가지 꿀팁은 기간별로 분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간별로 분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단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계획들이 있으실 거고요. 장기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취업하자마자 내 집 장만을 한다 라고 하면 분명히 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취업하고 나서 한 2-3년 정도가 됐더니 어느 정도 목적 자금이 생겼어. 그럼 그 목적 자금은 뭐 단기적인 결혼 자금이 됐던 이사 자금이 됐던 그걸로 쓰고 이제 5년 뒤, 10년 뒤 정도가 됐을 때는 내 미래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종잣돈, 시드머니를 또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이후에 써야 되는 돈들, 어떻게 보면 은퇴 자금이 될 수도 있고 노후 자금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운용하게 되면 반드시 저축에 대한 부분들은 늘어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축할 때 무조건 적금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사회초년생분들은 적금을 하든 펀드를 하든 주식을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저축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아직까지 실력이 쌓이기 전까지는 사실 적금을 하셔도 전혀 무방하고 요즘에 많이 나와 있는 청년 도약계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청년 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이다 보니까 5년까지 끌고 갈 자신이 없는 분들은 굳이 하시는 거는 권장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중단기적인 자금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드머니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사실 주식 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식을 사시는 걸 좀 더 권장을 드리긴 해요. 그런데 만약에 좀 투자에 대한 부분이 겁이 난다 라고 했을 때는 분산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 자산, 내 저축 가능 금액이 13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저축을 위한 적금을 한 7, 80만 원 정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자산 중에 분류가 되는 달러라든지 금 같은 거를 한 2, 30만 원 정도를 모으실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한 30만 원 정도는 우량주에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우량주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보스타라든지 아니면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이렇게 항공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나눠서 분산해서 투자해보시면 사실은 돈을 잃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통장을 쪼개고 통장을 쪼갠 거에 쓰임새에 맞게 알맞게 저축하고 분산하는 거, 요 세 가지만 잘 지켜주셔도 사회초년생 분들이 안정적으로 저축을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이 상담을 실제로 많이 오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초년생 분들의 두 부류를 너무 많이 봤어요. 취업하자마자 이제 자유다, 하고 싶은 거 다 써. 월급 230만 원 들어왔는데 230만 원 다 써요. 230만 원 들어왔는데 230만 원 다 쓴다라는 거는 정말 많이 쓰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정말 소비적인 측면으로 다 230만 원을 쓰지 않아요. 저도 억대 연봉자이지만 230만 원 정도의 돈을 소비로 다 쓰기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초년생 분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처음에 한두 달은 괜찮을 수 있는데 이 한두 달 정도를 잘못하다 보면 습관 고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습관 고치는데 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거를 다 한다. 하고 싶은 거 분명히 다 할 수 있거든요. 하고 싶은 거를 한다고 했을 때 내 스스로 한 20만 원 혹은 10만 원 요 정도를 1년 정도 돈을 만기를 했을 때 나에게 주는 선물 개념으로 모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뒤에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돈이 모여질 수 있겠죠? 그럼 그 돈은 철저하게 나를 위한 선물로 쓰는 거예요. 취업하자마자 나한테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저축 습관을 잘 지킨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게 명품 가방이 됐던 해외여행이 됐던 쇼핑이 됐던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는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꾸준하게 장기적인 저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 사회초년생 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이 부분들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부분들 다양하게 올려드리고 있죠. 아마 구독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다양하게 저희 정보들을 빠르게 얻으실 수 있으실 거고 삶에 큰 변화 있으실 거라고 반드시 확신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사항이 있으면 댓글창에다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